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시간 해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라는데요. 그럼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가 나오면 해석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석? 우리 보통은 앞에 선행사가 있을 때 뒤에 관계사에서 뭐뭐 하는 선행사 이렇게 보통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사실 그게 항상 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 가능하지 않느냐면 우리말은 길이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어요. 무조건 길게 못 가죠. 왜? 동사가 제일 끝에 있으니까 주어랑 동사 길이가 너무 멀면 어디서 시작했더라 이걸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은 한계가 있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일단 내용이 끊어지고요. 근데 그거는 말이어서 앞에 있는 단어 하나만 잡고서 그 단어를 잡아서 그 뒤에서 문장을 또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문장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관계사절, 즉 형용사절이 들어갔을 때 여기서 마침표에서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마침표 끝나지 않고 뒤에 또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좀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뒤에 이제 뭐가 있다고 쳤을 때, 없을 때는 더 쉽겠지만 얘는 얘랑 이어지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기본은. 이 앞에 거랑 이 뒤에 거가 이어지고 여기 끊기는 부분에서 여기를 독립적으로 하나 봐주시되 여기를 해석할 때 앞에 있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사절이 길면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서 해석하는 게 완전 괜찮아요. 잘못된 거 아니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자 관계사절, 관계사니까 얘는 무슨 역할을 한다?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 식으로 또는 그리고 그것은, 그런데 그 사람은 이라고 해서 접속사, 그리고, 그런데 이런 식의 접속사를 넣고요. 뒤에 자 관계사 절 했잖아요. 관계 대명사냐 부사에 따라서 만약 관계 대명사야, 선행사가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러면 되고요. 선행사가 사물이야?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주의사항. 자 관계사가 있잖아요. 관계사가 있으면 뒤에 동사가 올 수도 있고 뭐가 올 수도 있고 주어, 동사 이렇게 올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위의 경우는 얘 이름이 뭔격? 주격.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런데 그 사람은 동사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해석할 때는 뭐뭐 하는 선행사는 이게 거꾸로 가는 방식이고요. 그러면 아래 같은 경우라면 뭐가 없어요?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는 목적격 관계사가 되겠죠. 선행사 사람이면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물이면 그런데 그것은, 그런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을이라는 목적어에 맞는 조사를 넣어서 해석하면 해석은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은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신경 쓸 거는 whose 쓰임이었죠. whose. 자, 여러분 whose 뒤에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에이, 답하면 안 된다니까요. whose 뒤에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이거 침묵은 하지는 마시고. 네. 왜냐하면 whose가 주격도 아니고 소유격도 아니라 무슨 격? 소유격도 아니라 주격도 아니고 목적격도 아니에요. 무슨 격이죠? 소유격. 우리 대명사 배울 때 I, my, me, mine 해서 쭉 가니까 왠지 한 덩어리 같은데 소유격은 대명사가 아니에요. 인칭 대명사가 뭘로 바뀐 거죠? 소유격 이러시면 안 되고 인칭 대명사가 형용사로 바뀐 거예요. 한정사 중에 하나죠. 우리 아까 언터 소유격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격은 문장 안에서 독자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항상 뒤에 뭘 데리고 와요? 명사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whose 뒤에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묻는 것 자체가 사실 바보스러운 거죠. 아시겠죠? whose랑 명사가 한 덩어리고 이 명사 뒤에는 그럼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명사가 여기 껴있어요. 그럼 뒤에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겠죠. 자, whose 뒤에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한다면 그 뒤에 뭐가 오는 거예요? 동사 이렇게 오겠죠. 해석 어떡하죠? 그것의 명사는 동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거꾸로 갈 때는 동사하는 그것에 이렇게 되는데 whose가 있으면 거꾸로 올라가는 해석 자체가 불가능해요. 선행사랑 딱 맞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whose가 있으면 앞에서 끊고 그런데 그것의 명사는 동사합니다. 이렇게 이어서 가주시는 것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whose 뒤에 명사가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그럼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돼 있고 동사의 목적어든 전체의 목적어든 하나가 비어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의 명사를 또는 그것의 명사에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whose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whose를 쓸 때는 항상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뜻을 확인해야 되고요. 문법적인 모양을 이렇게 두 가지 보셔야 돼요. 앞에 뭐가 있어요? 선행사가 있겠죠. 선행사가 있는데 사실 선행사는요 명사가 아니어도 돼요. 만약에 선행사가 명사만 되면 선행명사라고 하지 왜 굳이 선행사라고 하겠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선행사는 형용사도 선행사가 될 수 있고요. 준동사, 뭐 투부정사 같은 게 선행사가 될 수도 있고 앞에 있는 말 덩어리, 구, 절 이런 게 선행사가 될 수 있고 앞에 문장 전체 다가 선행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사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whose의 경우는 선행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선행 명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whose는 구조가 명사, whose 명사 이게 맞아야 돼요. 앞에 명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whose를 쓸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선행사가 멀리 있을 수도 있다며요. 이런 경우는 엄청 멀리 있지 않아요. 기껏해야 전치사고 하나 정도고 웬만하면 끼지 않아요. 왜? 해석하는 사람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거의 항상 붙은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명사, whose 명사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끊어지는 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끊어서 이 명사는 앞에 문장에 들어가는 거고 뒤에 이렇게가 하나의 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뒤에 더 이어진다. 그러면 이 명사는 이 뒤에 거랑 계속 이어서 보시는 거고. 자, 이럴 때 whose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또는 뭐 그리고 그것의 명사는 이렇게 하면 돼요. 또는 그런데 그 사람의 명사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편의상 whose 명사 그러면은 그것에 뭐 그 사람이 하기 싫으니까 선행사의 명사라고 정리합니다. 명사, whose 명사죠. 이거 선행사잖아요. 그래서 whose를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데 그것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선행사의 명사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선행사의 명사는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과 뜻 맞추십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걸 변형을 시킬 건데요. 변형을 시킬 때 골치 아파 싫어 라고 하지 마시고 경찰 시험에도 나오는 거예요. 경찰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경찰 시험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거를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찰 시험에도 나오는 문법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건 따라오세요. 제가 그냥 힘들면 그냥 외우세요 그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포기하지 말고 오세요. 왜냐면 살짝 변형이 됐을 때 아 진짜요? 이게 그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한숨 나와요. 괜찮아. 그거 어렵지 않아. 자, 얘가 소유격이라 그랬잖아요. 소유격. 그러면 얘랑 이 둘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예요. 일단 그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 얘를 선행사의 명사라고 하죠. 선행사의 명사.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A friend of my high school friend. 해석할 수 있잖아요. 짧게 갈 수도 있겠다. 고딩 동창. 무슨 말이냐면 나의 고등학교 친구들 중의 친구잖아요. 그럼 이런 구조가 있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B의 A. A라는 표현 둘 다 명사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명사의 A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의. 물론 의가 관하여란 뜻도 있고 출처를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를 말할 수 있잖아요. 의, 뭐뭐의, 즉 소유를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whose 대신에 저 of를 갖다 쓸 수가 있는데 of는 전치사죠. 뜻이 뭐라고요? 의래요. 의. 그럼 앞에 나온 명사를 받아줄 거잖아요. 앞에 나온 명사. 그럼 명사를 받아줄 거니까 자 여기서 문장이 끝났고 여기가 하나의 문장, 하나의 절을 이루고 있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하죠. 의라고 했으니까 전치사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자기 뒤에 절을 이끌고 있으니까 접속사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쓰는 게 which입니다. of which. 아시겠어요? of which. 사실 사람이라면 whom을 쓰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들어요. 그리고 of 뒤에 whom이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of 뒤에 whom을 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그러냐면 지금처럼 소유를 뜻할 때는 바꿔 쓰지 않아요. 즉 선행사가
아까 명사라 그랬잖아요. 명사 중에서도 특별히 사물이 선행사로 쓰였을 때만, 아시겠어요?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사물이 선행사로 쓰였을 때만 whose를 뭐로 바꿀 수 있다? of which. 그러면 그리고 그것의라고 해석하죠. 그리고 그것의. 괜찮아요? 접속사에다가 대명사 그리고 그것의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잠깐 whose라는 단어가 뭐로 바뀌었어요? of which로 바뀌었죠. 그럼 그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여기는 이 명사가 이렇게 와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 전치사잖아요. 대명사잖아요. 전치사 뒤에 명사 왔으면 이 말 덩어리는 끝나버린 거예요. 끝났죠? 근데 갑자기 심각해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죠? 근데 이 뒤에 있는 명사 입장에서는 봐봐요. 이 명사 입장에서 얘는 반드시 필요했죠. 소유격이니까 언더 소유격 그럼 명사라며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뭐가 없어요? 한정사가 없는 명사가 돼버려요. 얘랑 했으면 어느 명사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명사 혼자 띵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정사가 없으니까 얘는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틀린 거예요. 틀린 거기 때문에 고쳐야 되겠죠. 맞게 고쳐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덜을 씁니다. 덜을 씁니다. 미국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미국? 아메리카 이러지 말고요. 아메리카는 땅 이름이에요. 국가 이름 아니에요. 코리아도 국가 이름 아니고 땅 이름이에요. 국가 이름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미국? 유나이티드 아닌데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앞에 더가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영어로 뭐라 그래요? 리퍼블릭 아니고 The Republic of Korea라잖아요. 한국에 있는 공화국이래. 한국이라는 땅에 있는 공화국 이렇게. 그럼 미국도 영어로 하면 미합중국이 맞죠?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거인데요. 얘도 보면 연합된 주들 그래서 합중국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합중국. 그리고 아메리카라는 땅에 합쳐진 국가들 이거예요. 근데 앞에 더가 왜 붙죠? 더가 붙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 이 원리도 시험에 나와요. 옛날에는 안 나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와요. 자, 더를 쓰는 이유 첫 번째. 말 안 하려고 알겠어요. 에이, 자, 그럼 필리핀은 이게 뭐야? 필리핀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필리핀이에요? 더 필리핀즈라고 말을 해요. 네덜란드는 영어로 뭐라 그러죠? 홀랜드 이러지 마시고 홀랜드가 맞아요. 홀랜드가 맞는데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더 네덜란드라고 표현을 해요. 자, 공통점이 뭐예요? 더로 시작하면 복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복수는 여러 개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를 만들었을 때 다른 거 말고 그 한 덩어리 말이야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the Philippines, 아까 뭐 했죠? The Netherlands 이런 식으로 복수 형태의 국가 명칭 앞에는 더를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더라는 거는 딴 거 말고 그거 이렇게 느낌 한정시켜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딴 거 말고 그거. 그래서 언더 소유격 이름이 한정사잖아요. 맞아요? 여기도 한정사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서 딴 거 말고 그거라고 수식어구가 뒤에 붙어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다른 명사 말고 그거라고 수식어구가 붙어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문법에서 명사, 오브 명사의 구조라면 이 앞에다가 거의 항상 더를 붙여줘요. 이유가 뭐다? 한정시켜주는 거니까. 이거의 이거 이렇게 해석할 거죠. 다른 명사 말고 이 명사의 명사야 이렇게 구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오브가 있으면 거의 항상 앞에다가 더를 붙여준다는 원칙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다시 와서 여기 선행사의죠. 선행사의 명사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명사 앞에 한정사가 없어. 그러니까 필요한 한정사를 넣어줘야 돼요. 뭐 넣어야 돼요? 더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whose 명사는 of which 더 명사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브 위치 더 명사. 그래서 이게 정말 경찰도 많이 나고 했는데 이게 한번 뒤집어진 적 있어요. 어떻게 뒤집어졌냐? 1도 어렵지 않아. 우리 아까 한정사에서 오늘 10번 말았는데 한정사 뭐가 있죠? 그래요. 걔네들 같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원래는 더를 써야 맞는데 소유격을 쓰고 싶을 수 있잖아. 뭐뭐의 해놓고 또 여기 소유격을 쓰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my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his 이렇게. 그럼 소유격이 있어. 그럼 어떡하죠? 괜찮아요. 왜냐면 원래는 더를 쓸 자리예요. 근데 더 대신에 뭘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소유격도 괜찮아. 근데 여기에 어나 어는 사용하지 않아요. 왜? 어나 어는 막연한 하나, 어떤 하나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근데 한정을 받잖아. 딴 거 말고 그거라고 좀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나 어는 막연한 하나라서 어나 어는 쓰지 않고요. 이 앞에다가 더를 쓰는 게 원칙이지만 소유격을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맞는 문장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바뀔 거예요. 이제 다 왔어. 자, 조금 지우기 위해서 여기는 더 명사 이렇게 바꿨어요. 괜찮죠? 후주 자리에다가 오브 위치 썼으니까.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우리 아까 A 오브 B 이랬을 때 A의 B였어요? B의 A였어요? B의 A였죠. 그럼 얘도 B의 A 모양 받고 싶은 거야. 선행사의 명사라며요. 선행사의 명사. 그럼 아까 A 오브 B와 같은 형태로 위치를 바꿔주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꾸겠죠? 명사인데 그냥 명사는 안 되고요. 더 명사. 그죠? 그리고 이게 뒤에 붙어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뭐가 있어요? 사물 명사가 붙어있거든. 그럼 구조가 명사야. 근데 또 명사야. 앞에 사형식 동사가 없는데 명사 사형식이네 틀렸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명사야? 그리고 명사야? 이 구조가 틀릴 수도 있는데 는 약간 초보. 이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단계 더 올라갔잖아. 뭐도 알아야 돼요? 혹시 요거가 후지의 바뀜은 아닐까라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명사를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를 한번 끊어주려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중에 목관대 생략 이런 거 할 때도 끊어주세요.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명사 2개인데 앞에 4형식 동사나 5형식 동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틀리죠? 근데 맞을 수도 있다. 어떻게? 뒤에 이 덩어리가 사실은 후즈가 바뀐 형태. 그러니까 더 명사, 오브 위치를 따로 보지 마시고 얘를 한 덩어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선행사의 명사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럼 그 뒤에 뭐가 이어질까요? 동사가 이어질 수도 있고요. 동사. 뭐가 이어질 수도 있어요? 주어 동사 해놓고 목적어, 명사 자리에 빵 꼬인 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 위치 왜 왔지? 명사절인가? 전치사 뒤에 명사절인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아시겠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앞에 선행사는 사람이면 이렇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그럼 보지 말고 해볼게요. 후즈의 조건 2가지. 모양도 맞아야 되고 뜻도 맞아야 돼요. 자, 모양은 어때요? 그럼 나는 숨차서 이렇게 헉 하면서 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떡해. 자, 힘내서 말해봐요. 모양은 어떻게 돼야 돼요? 모양? 아니 모양 명사 후즈 명사 다시 시작. 모양 어떻게 된다고요? 명사 후즈 명사예요.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행사의 명사 이게 맞아야 돼. 둘 다 맞아요. 후즈의 자리다. 자,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에 후즈를 뭐로 바꾸죠? 오브 위치. 그럼 뒤에 명사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오브 위치 더 명사 해주시고 A 오브 B의 모양으로 한번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뀌면 모양이 어떻게 돼요? 더 명사 오브 위치. 그걸 끊지 말고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 능력. 아시겠죠? 자, 그래서 후즈 했고요. 칠판 잠깐 지울게요. 그럼 후즈가 아이고, 저걸 제가 넘어뜨릴 뻔했다는. 후즈가 나온 김에 그거랑 약간 비슷한 원리로 쓸 수도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문장이 중간에서 왔는데 100개의 책들 이렇게 나왔어요. 100개의 책들이고 여기 거의 항상 이때는 쉼표를 찍어줍니다. 쉼표를 찍는 이유는 우리 쉼표는 약간 선택사항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 부사절 있고 주절일 때 찍지만 안 찍어도 된다고 했죠. 근데 이 경우는 안 찍어주면 진짜 오해가 심각하게 생길 수 있어서 웬만하면 90%는 찍어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쉼표가 있고요. 그 뒤에 some of which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자, 얘를 살짝 활용해 보면요. some이라는 거는 몇몇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부분 중에는 전체일 수도 있죠. 전체면 어떻게 해요? 전체? all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질문. all은 셀 수 있는 거에 쓰나요? 셀 수 없는 거에 쓰나요? 고마워요. 둘 다 돼요. 여러분, 셀 수 있는 거 앞에 붙는 거랑 셀 수 없는 거 앞에 붙는 거는 명사 파트 가면 다시 정리돼 있어요. 그거 너무 쫄지는 마요. 괜찮아. all은 셀 수 있는 거에 쓸 수 있고 없는 거에 쓸 수도 있어요. some은 어때요? some은 몇몇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몇몇. some은 셀 수 있는 거에 써요? 없는 거에 써요? 네? 나 물 좀 줘. 나 물 좀 줘. 뭐라고 하죠? 그쵸? Can I have some water? 하잖아요. some water래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all도 가산, 불가산 다 쓰고요. some도 가산, 불가산 다 써요. 자, some은 뭔가 있는 것 같을 때 some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막이야. 사막인데 나 죽어가. 근데 사람한테 물 좀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는 좀 아니죠. 그러니까 Can I have some water? 라고 할 때는 물이 있는 것 같은 커피숍이나 식당이나 그런 데서 Can I have some water? 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있을 것 같을 때 물 주세요. 이런 뜻에서. 사막이야. 사막에 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나 죽어가. 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라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Can I have? 맞아요. any water예요. any. any는 아무, 어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오래된 물도 좋고요. 썩은 물도 좋고 사람 마시는 거 아니라 동물 마시는 것도 좋고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게 any예요. any. 그러니까 만약에 Do you have any boyfriend? 이랬어요. Do you have any boyfriend는 무슨 느낌일까? 두 가지 뉘앙스. 하나는 모를 때. 정말 모를 때. 또 하나는 에휴 네가 없겠지. 있을 리가 있어의 뉘앙스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나고 있는 특별한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someone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에도 쓸 수 있어요. 아, 저 물건 좋다. 그럼 that's something 이렇게 말해요. some은 있거나 좋은 의미고요. any는 잘 모르겠거나 없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all도 그렇고 some도 그렇고 any도 그렇고 가산, 불가산 다 쓸 수 있어요. 그건 다른 거. 자, some이 있고 all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면 뭐라고 하실래요? 1. 2분의 1 그냥 half? 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만 반쪽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half만 쓰면 반쪽의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4분의 3 이렇게 4분의 3 분수에 약하다. 분수 4분 일단 이렇게 할게요. 너무 멀리 가는 거니까 4분의 3 이렇게 할게요. 그럼 자 있잖아요. 이거 이런 표현 봤어요? 이거 봤어요? 자, 둘 다 말할 수는 있는데 의미가 좀 다르죠? 두 개 중에 분수는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이게 분수죠. 3분의 1이잖아요. 1은 위에 거 먼저 읽는 거죠. 사실 분수 읽을 때 밑에 거 먼저 읽는 거 힘들지 않아요? 한국에서? 어쨌든 위에 거는 1, 2, 3, 4 이렇게 세시는 거고 밑에 거는 번째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이런 말이죠. 만약에 여기에 2/3가 돼요. 왜냐면 3분의 1이 하나에다가 3분의 1 두 개의 세 개짜리들 이렇게 2/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first 3는 뭐예요? 3, 4, 5, 4 이렇게 됐을 때 first 3 앞에 있는 세 개 이거 되고 물건이 있을 때 여러 개가 있을 때 앞에 있는 거 세 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분수는 요거. 근데 왜냐면 분수 표현을 몰라서 대박 틀린 사건이 몇 년 전에 한 번 있었거든요. 뭐가 나왔냐면 10분의 1. 10분의 1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너무 멀리까지 왔는데 이제 그만 가야겠다. 10분의 1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원도 좋아요. 원이니까 어도 괜찮겠죠. 10분의 1. 자,
서수 좀 그런가?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sixth, seventh, eighth, ninth. 그렇죠. 시험 문제에 tenth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5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10분의 1이야. 분수 표현일 때 수일치를 어떻게 하는가가 시험 문제였는데 아 이게 뭐냐? 하나짜리 이거구나. 단수 이렇게 쓰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다시 와서 분수 표현. 분수도 그렇고 몇 퍼센트 뭐 70% 이런 식의 퍼센트도 괜찮겠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게 대부분 most.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몇 개. 셀 수 있는 거 몇 개. 셀 수 있는 거 몇 개. 썸 아니야. 썸 말고 또 있어요. 어느 정도 있을 때 a few 이런 식으로 등등등등. 자, 빵개, 0개, 빵개. no 또는 none. 그 다음에 둘 다 아니야. neither. 그럼 neither가 있고 그럼 either는 알아요? either는 무슨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이렇게 쓸 이유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아이고 숨차라. 원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 뭐뭐 중에 하나라고 할 때는 수일치 뭐에다 그냥 하면 돼요? 탄수에다 하면 되죠. 뭐뭐 중에 하나. either이면 수일치 뭐에다 하면 돼요? 그거 둘 중에 하나 그랬으니까 탄수에 하면 되겠죠. 이 빵개는 어떻게 하면 원칙 몇 하죠? 단수. 빵개는 단수예요. 아시겠죠? 원칙은 빵개는 단수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것들 뭐 전체 또는 일부분 했을 때는 전체랑 일부가 셀 수 있는 거에 쓸 수도 있고 셀 수 없는 거에 쓸 수도 있는 게 얘는 셀 수 있는 거에만 쓰지만 이런 거는 또 셀 수 없어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러니까 확실한 하나나 빵개가 아니고 그 나머지 것들의 수일치를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럼 해석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것들 중에 일부는 있겠죠. 그것들 중에 대부분은, 그것들 중에 70%는 이런 식으로 할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표현은 가산, 불가산 다 쓸 수 있는 거일 때, 물론 여기서 한 개, 빵개 이러면 그냥 바로 수일치하면 되지만, 그럴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될 거잖아요. 결국 뭐 하자? 선행사를 찾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띵띵띵띵 해서 아, 책들 중에 일부구나. 가산명사의 일부구나. 이거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무조건 오브 위치 그랬으면 선행사 찾아서 가자. 그건 너무 단순한 거고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기가 빵개냐 하나냐 여러 개냐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위치라고 했으니까 그거래. 그거가 뭐지? 얼른 선행사 찾아야지 라고 하고 그거에 맞게 동사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쓰다가 지워버렸는데 그쵸? R가 맞죠. 그래서 100권의 책 했을 때 그 책들 중에 일부는 영어로 쓰여져 있어 라서 R을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빵권이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빵권? none 이랬죠. 0 이런 거니까. 그럴 때는 R가 아니라 is가 원칙이에요. 원칙은 is인데 지금 문맥상 복수명사가 있을 때 복수명사 중에 빵개 할 때는 복수명사 동사를 써도 인정은 해주거든요. 그럴 때는 나머지 보기들 보고 선택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거기에다가 손님이 100명이 있다고 했어요. 100 guests 했고 some of 띠리리 그다음에 여기 동사 자리고요. My friend, 내 친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some of 뒤에 이 자리에는 무조건 whom입니다. 아까 of whom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거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 뭐일 때? 선행사가 사물일 때 whose 있고 명사일 때 얘를 of 위치로 바꾸는 거지 얘가 사람이라면 of 위치로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 얘기한 거고 자 얘는 뭐냐면 첫 번째 중요한 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수일치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수일치 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행사 찾아야죠. 그죠? 그거는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하시고, 그 다음에 수일치할 때 선행사도 찾지만 여기 있는 게 때로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빵개이거나 한개일 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모양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기 모양. 자, 아까 선행사가 사물이면 which 밖에 못 쓰고요. 지금처럼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m 밖에 못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얘는 뭐랑 헷갈리냐면, 사실 관계대명사 할 때 대시라는 아이가 거의 만능이에요. 거의 만능. 그래서 막 대신해서 쓴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런데 which 자리에 일반적으로 대시를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하지만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대절을 쓰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맞아요? 대명사 대신 전치사 뒤에 써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인댓은 가능하지만, 그죠? 인댓은 가능하지만 그것도 뜻이 주어가 동사다는 점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아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전치사 뒤에 여기 대신 쓰면 안 돼. 그 대신 무슨 대신이야? 뒤에 절을 데리고 오는 대신 거예요. 대명사는 상관없어. 형용사도 괜찮아. 하지만 절을 데리고 온다면 거기에 대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빈칸을 물어보고요. 보기 중에서 대 쓸까, which 쓸까, who 쓸까, whom 쓸까 이거 물어봐요. 당연히 선행사는 사물이니까 대신과 which인가 중에 고민하실 거고, 만능인 대를 써야지 그럼 땡 되는 거예요. 전치사 뒤에는 뭐 써야 되겠다? which를 쓰시는 거예요. which.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 자 이따가 목관대 뭐 이런 거 할 텐데 who랑 whom이랑 사실 현대 영어에서는 크게 구별을 안 하기는 해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으니까 시험에서 나오겠죠. who라는 거는 무슨 자리에 쓰냐면 주어 자리에 쓸 수도 있고요. 당연히 보어가 되는 거고, 목적어 자리에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되게 포멀한 영어는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인정해 주지만 원래는 목적어 자리에는 whom을 쓰는 거야. 누구를 이럴 때 whom 이렇게. 근데 이 M 발음이 되게 힘들어요. 일단 who는 발음도 힘들어요. 왜냐면 이 W는요 입술을 쭉 내미는 발음이거든요. 입술 내밀고 H는 콧소리예요. 그러니까 우 했다가 허 했다가 M은 또 마지막 콧소리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와, 안 보이겠지만, 안 보이니까 안 부끄럽다, 다행이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여서 whom이 되게 어려운 발음이다 보니까 whom의 사용이 떨어진 거죠. 근데 원래 whom이라는 건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목적어를 모를 때 사용하는 거예요. whom이 맞아, 원래는. 근데 발음이 어렵다 보니까 그냥 who 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항상 whom을 써야만 맞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시험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웬만하면 who든 whom이든 괜찮은데 whom을 쓰는 자리. 자, 언제 쓰냐면 얘가 전치사 뒤에 쓸 때는 항상 whom 이렇게 돼야 돼요. 아시겠죠? 너 누구 좋아해? 자, 지나가다. 너 누구 좋아해? 너 누구 좋아해? 했잖아요, 지난번에. 자, 너 누구 좋아해? 아, 여러분 아닌 걸로 하죠. 자, 너 누구 좋아해? 주어가 너예요, 누구예요? 아, 여러분 진짜 일주일 하고 한 2-3시간 지났을까? 아, 이렇게 답답하지 말고 whom do you like? 또는 who do you like? 둘 다 맞아요. 주어 자리에 있을 때. 그죠? 주어 자리가 아니라 문장 앞에 튀어나갔을 때는 who do you like? whom do you like도 맞아요. 왜냐면 like 뒤에 목적어 자리니까 who도 되고 whom도 돼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얘는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일 거죠? 전치사의 목적어. 그럴 때는 뭐밖에 안 된다? whom밖에 안 되는 거예요. who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some of who 이렇게 쓰면 틀렸네 이거예요. 근데 문제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래놓고 꼭 귀에다가 동사가 나와서 동사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라고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전체 맥락을 봐야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만큼을 놓고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동사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보셔서 whom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얘가 뭐냐면 앞에 들어가는 게 부분 표현하는 거죠. 전문용어로 선행사의 부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의 부분을 표현하는 관계대명사. of 뒤에 뭐나 뭐 나에서 뭐 돼요? which나 whom밖에 안 된다. 아시겠죠? which나 whom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이제 이건 넘어갈 수 있어요. 아, 힘들죠?
여기에 대명사를 쓸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관계 대명사라는 거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건데 두 가지 역할을 쪼개보자는 거예요. 그럼 대명사 쓸 수 있죠. 대명사 뭐 쓸까요? some of? 맞아요. 댐은 사람해도 되고 사물해도 돼요. 그럼 some of 댐이죠. 밑에는 some of. 그렇죠. 똑같이 some of 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뒤에 뭐 동사가 오든 주어 동사가 오든 이러면 맞나요? 틀리나요? 틀린 거예요. 틀려요. 자, 조금 지저분하니까. 요렇게 된 상태에서 만약에 바로 동사가 오면 그래도 안 헷갈리거든요, 구조가. 왜냐면 썸이 대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전치사 보니까 버렸어. 그래서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인가 봐. 이게 한 번에 보이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여기에 주어, 동사 이렇게 이어진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명사가 나올 거잖아요. 댐이라고 했는데 이 명사는 또 뭐지? 해서 얘를 또 이상하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충동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그 연결을 떠나서 일단 여기 쉼표가 찍혔죠? 뭐가 없는 거예요? 접속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them 이렇게 쓰고 싶으면 여기에 and든 or든 but이든 뭔가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them을 써도 괜찮죠. 근데 시험 문제는 some of them 해놓고 뭐 he 어쩌고저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구조지? 했을 때 여기서 끊어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some of them 뒤에 he라는 주어가 있어요. 그럼 뒤에 반드시 명사 자리 하나 빵꾸가 있어야만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는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뭐랑 뭐가? 접속사와 명사가 합쳐진 거가 관계 대명사.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럼 우리 책에서 한번 보면 보고 가볼게요. 395쪽 볼게요. 395쪽. 395쪽 제8절 봅니다. 관계대명사의 종류, 뭐 종류에서 사람, 사물, 뭐 생략하는 이건 다 아시죠? 자, 주격 관계대명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여러분 한 10분만 있으면은 쉬는 시간이잖아. 그쵸? 힘내봐요. 9분만 버텨봐. 주격 관계대명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걔만 지으면 안 돼요. 축약하는 거죠. 생략은 아니고 축약. 걔를 지우면 뒤에 동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어머나 잘하다니. 주격 관계대명사만 지우는 건 안 돼요. 근데 얘를 줄일 수가 있는데 줄이는 거예요. 걔를 지워버리면 뒤에 있는 동사를 ing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being은 지워버리고. 그래서 분사구문 되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주관대는 그냥 지우면 안 되고 어떻게? 뒤에 동사를 ing로 바꾼 형태로 지울 수 있어요. 그럼 목관대 어때요? 목관대. 목관대는 지울 수 있어요. 지울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지울 수 있어요. 그러면 주관대, 목관대 또 하나 더 있어요? 소유격 지우면 돼요, 안 돼요? 그딴 짓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소유격은 아까 적어드린 그 모양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특이하네요. 그거 잘 맞춰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하려다가 까먹었어. 분필을 잡는 순간 까먹었어. 생략 얘기를 하다가 왜 그랬을까? 대신 있을 때는 좀 신경을 써서 저게 뭐 하는 대신을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그쵸? 또 생각나면 해드릴게요. 자, 거기서 넘어가시고 396쪽 뭐 다 길게 되어 있는데 396 네모 2번 볼게요. what과 who에서 what과 who에서 what과 who는 뒤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 그 전에 한번 중요한 내용들만 했는데 지금 칠판에서 설명했으니까 그거 넘어가고 397쪽 가요. 397쪽 이제 기초로 가는 거예요. 기초. 397쪽은 뭐냐면 관계사를 넣는 건데 관계사를 결정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거 뭐를 봐야 되겠죠? 선행사 봐야 돼. 또 자기 뒤에를 봐야 돼서 주격인가 목적격인가 보시는데 보어격이라면 주격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선행사가 사람 또는 사물이잖아요. 그럼 사람과 사물이 같이 있으면 어떡하죠? 예를 들면 사람하고 멍멍이가 같이 있어. 아니 강의 녹음하다 보니까 개를 개라고 말하는 게 왜 이렇게 부끄럽죠?
그러니까 개를 데리고 뭐 이게 하는데 개 뭔가 느낌이 뭔가 싫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그냥 멍멍이라고 했어요. 미안해요. 이러면서 개는 왠지 말이 이상하죠.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것도 이상하잖아. 개를 뭐라 그래요? 강아지는 애기잖아요. 애기. 성견이 안 된 거잖아요. 강아지는 맞죠? 그 만약에 개를 발로 찼다 뭐라고 해야 돼요? 원래 개를 높이는 말은 견공이잖아요. 한자로. 이것도 굳이 공까지 쓰고 이상하잖아.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한국어 잘하잖아. 패스 넘어가야 됐어요. 자, 개랑 사람이 같이 선행사를 있죠. 내가 봤어. 누구를? 개랑 사람을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선행사가 사람과 사물이 같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that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틀리게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헷갈릴 때는 that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397쪽에 선행사를 본다. 첫 번째. 두 번째, 또 뭘 봐야 돼요? 격을 판단해야 되죠. 선행사 본에서 끝나면 안 되고 격, 즉 뒤에 어떤 자리가 빵꾸가 있냐 봐야 돼요. 주어 자리 빵꾸 있으면 주격, 목적어 자리 빵꾸면 목적격, 보어 자리 빵꾸면 다시 주격, 전치사의 목적어 빵꾸면 목적격. 똑같이.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좀 신경 쓸 거는 후주 신경 쓰면 되는데 동그라미 4번 볼까요? 동그라미 4번. The dog, 멍멍이 있죠. 멍멍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가 멍멍이였어요. 빈칸 뒤의 명사는 tail, 꼬리라 그랬어요. 꼬리가 짧아 그랬죠. 멍멍인데 꼬리가 짧아. 그럼 멍멍이랑 꼬리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어요? 멍멍이의 꼬리, 이게 자연스럽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다? 후주를 쓰란 얘기예요. 후주. 자,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바꿀 수 있겠네. 후주를 뭐로 바꾸실래요? of which. 읽어볼까요? 시작. The dog of which the tail is short. 그러면 우리말로 어떻게 바꿔요? 자, 밑줄 그으세요. of which에 같이 밑줄 그으시고 of which를 한 덩어리로, the tail을 또 한 덩어리로. 아시겠어요? of which를 한 덩어리로, the tail을 한 덩어리로. 그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the dog, 멍멍이에서 멍멍이는 앞에다 붙이시고 of which the dog, 그것을, 미안해요. of which the tail, 그것의 꼬리는 이렇게 가시는 거고, 이게 어순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를 바꿉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 dog, the tail of which is short. 이랬을 때 the dog하고 tail 봤을 때 멍멍이랑 꼬리 왜 명사 두 개 이렇게 나왔지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 dog 뒤에서 the tail이 한 덩어리 밑줄, of which가 또 밑줄 한 덩어리. 그래서 그것의 꼬리는 입니다. 짧은. 이렇게 구조되는 거. 괜찮죠? 나머지 빈칸도 여러분이 챙겨보시는데 약간 의아할 수도 있는 게 동물 가지고 사람 취급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언제? 동화 같은 거는 가능해요. 동화. 넘어가서 398쪽 보겠습니다. 398쪽. 398쪽 제일 위에는 접속사다, 대명사다 이건데 지겨워. 됐어. 그쵸? 됐고 네모 3번 보세요. 네모 3번. 쉼표 뒤에 which라고 썼는데 옆에다가 that을 쓰면 안 된다고 써놓으세요. that을 쓰면 안 된다. 자, 관계대명사 that은 만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배운 거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which는 that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 있었죠? 뭐였어요? of which? 틀린 건 아닌데 전치사 뒤에 쓸 때는 그거는 that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선행사가 있고 선행사의 부분수를 표현할 때, 일부, 부분을 표현할 때 그 자리에 전치사 of 뒤에는 that을 쓰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이면 사물이면 which밖에 못 썼죠. 자, 그랬고 지금 네모칸 3번은 뭐냐면 쉼표가 우리 전문 용어로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계속적 용법이고 뭐냐면, 자, 아까 명사 있고 관계사절 있고 또 뒤에 이어지는 게 있어요 했는데 이어지는 게 없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상태예요. 뭐냐면 선행사에서 일단 문장이 다 끝났어요. 하고 싶은 말 했어. 하고 싶은 말 다 해놓고 근데 그거는 말이야 라고 해서 앞에 내용하고 상관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가 계속.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말할 때는 쉼표가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안 나요. 그래서 미국 원어민들도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 몰라서. 하지만 우리는 눈으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쉼표가 있는 거 없는 걸 잘 보셔야 되고 이걸 뭐라고 한다? 계속적 용법. 그냥 쉼표 뒤에 안 됨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왜냐면 쉼표가 지금 여기 쓰인 쉼표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의 쉼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장 끝내주고 거기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가는 쉼표가 있다라면 거기에는 that을 못 쓴다. 또 하나 써놓으세요.
여기에 위치를 쓰는 거는 선행사가 여러 가지라서 그런 거예요. 선행사가 명사 하나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일 때 사용하는 거가 또 위치인데 그 여러 가지가 뭐냐면 아까 사람하고 사물은 대을 쓴다며요. 이건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사가 아니라 선행사가 구일 수도 있고 절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그런 아이들일 때를 뭐 쓴다? which를 쓴다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잭부터 시작. Jack is lucky, which park isn't. 잭은 운이 좋아. which, 자, 그것을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park isn't. 자, 뒤에 뭐가 없어요? 보호가 없죠. 그럼 which가 무슨 격인 거예요? 보호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보호 자리에 지금 내용상 뭐가 오는 게 좋아요? park isn't lucky가 되죠. 그럼 선행사가 명사가 아니라 뭐인 거예요? 형용사 lucky인 거죠. 그럴 때는 that을 쓰지 않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는 계속적 용법이라서 그렇고요. 왜냐면 잭에 관한 정보랑 박에 관한 정보랑 지금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선행사가 사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즉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라서 which를 쓴 거다. 동그라미 2번 읽어볼게요. 시작. He's Japanese American, which I knew from his accent. Japanese American, 일본계 미국인이다 해서 정보 끝났어요. 그쵸?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I knew, 내가 알았어. From his accent, 그 사람 발음에서 라고 했으니까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 상관없잖아요. 새로운 정보를 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which를 씁니다. which를 쓰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쉼표를 찍은 계속적 용법이라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자, 내가 알았어. 뭘 아는 거예요? 그를 알았어요. 일본계 미국인을 알았어요. 그가 일본계 미국인이다를 알았어요. 그쵸. 앞에 내용 전부. 선행사가 앞에 내용 전부일 때 사용하는 게 바로 which가 되는 거예요. which. 자, 그러면 which 뒤에는 완전한 자리 와요? 불완전한 자리 와요? 불완전. 여기는 뭐가 없어요? 맞아요. no라는 동사, new로 과거 시제죠? 과거에 목적어가 없어서 which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하나 더 추가할게요. 여러분, 목관대는 생략할 수 있잖아요. 목관대 생략. 이거 생략할 수 있을까? 없겠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보통 목관대는 생략하지만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한 목관대는 생략하지 않아요. 되셨고 3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He tried to repair my computer, which he found impossible. 자, 그가 내 컴퓨터를 고치려고 했대요. He found, 그가 알게 되었어. impossible, 불가능한 이라고 했습니다. 자, find 몇 형식 동사이죠? 그렇죠. 그러면 find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앞에 있는 which는 뭔 관대? 목관대가 되겠죠. 하지만 지우지 않는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뭐가 불가능해요? 그가 불가능해요. 고치는 게 불가능해요. 컴퓨터가 불가능해요. 그 사람이 컴퓨터를 고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기가 컴퓨터를 못 고치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 이것도 괜찮고 아니면 컴퓨터를 못 고친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앞 내용 전체도 되고 아니면 컴퓨터 고치는 것이 또 괜찮아요. 사실은 컴퓨터 고치는 게 좀 더 좋아요. 왜? 내용상 이 뒤에 he found 뒤에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선행사다?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둘 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목관대이고 계속적 용법 대신 사용할 수 없다.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the season was postponed. 수동태네요. 결정이 연기되었어요. which 그거는 was입니다. what he expected 밑줄 그으시고 그가 기대한 것 또는 그가 예상한 것이라는 명사절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 사람이 뭘 기대했어요? 결정을 기대했어요? 연기를 기대했어요? 결정이 연기되는 걸 기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내용 전체가 선행사일 때 그리고 쉼표가 있으니까 특히나 뭐라고 써야 된다? which를 써야 된다입니다. 399쪽 5번은 넘어갈게요. 이제 됐죠? 됐고 네모 4번을 하고 싶은데 11시 50분이에요. 또 쉬었다 가겠습니다.